그럼 올해 분양하면 2025년도에 입주잖아요. 올해 그래서 분양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언론은 뉴스를 생산해내죠. 뉴스는 어디에 있냐면 그냥 현상 파악이에요. 전망이 아니라.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할까요? 특이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의 건설사들이 이렇게 됐냐?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워질 때 그 어려움을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강남이라고 그래서 그물을 짓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미래에셋 증권을 다니다가 최근에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들었고요. 회사 이름은 광순의 복덕방입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으니까 복덕방 어디다 차렸냐, 수수료 싸게 주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중개회사는 아니고요. 거의 한국에선 최초인 것 같아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지금 현상은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크다가 가격이 다시 회복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거래량도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또 무주택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 전망이잖아요. 사실은 미래 전망할 때는 현상 파악보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다가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이 왜 증가했을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회복하면 시장은 거래가 다시 줄고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전망은 그렇게 좋진 않다.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높고 거래량도 다시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폭락이라는 단어를 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최근의 시장의 변화는 실수요자들이 일으키는 변화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집을 삽니다. 다시 가격이 오르면 다시 사지 않아요. 그게 실수요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재화가 시장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오른다면 실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일단 1차적으로 줄어들고 계속 수요가 없는 상황이면 매물이 증가한다면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결정은요, 매물이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어떻게 증가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측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망하기에는 매물 증가가 많아지고 다시 또 가격을 낮춘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재화하고 다르게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재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 수도 있는데 투자도 가능한 이런 재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명품 백이요. 그런 재화가 사실 흔치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처럼 쓸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을 살려고 사는 사람, 내가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집을 투자를 하려고 사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실수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투자 수요가 지금 시장이 없다.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크고 일단 대부분의 한국의 투자 수요는 갭 투자가 많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실수요인데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실수요의 특성은 뭐다? 가격이 오르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을 올리면서 사요. 왜냐하면 투자 수요는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사는 또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진짜 회복하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 수요가 유입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에 다지고 바닥 다진다는 말은 추가적인 하락 없이 상승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했듯이 시장에 투자 수요가 유입돼야 돼요. 근데 투자 수요가 유입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2024년까지의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는 좀 어렵겠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여기에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혹시나 올해 갑자기 분양 물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 이러면 왜냐하면 집을 짓는데 2년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올해 분양하면 2025년도에 입주잖아요. 올해 그래서 분양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2023년에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2025년에 입주 물량이 줄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하방 경직성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건설사들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과연 진짜 예측처럼 분양 물량을 줄일 건가 아니면 용가리 통표처럼 그냥 분양 물량을 늘릴 건가 이런 전망이 사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있어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매도 물량이에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죠. 근데 수요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투자 수요와 하나는 실수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이 중요해요.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이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에 결정하는 공급은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 지금 내가 살려는 가격의 결정은 매도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결국엔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인데 최근에 뭐 언론에서나 집값 바닥이다, 집값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특이한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매물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할까요? 특이하죠. 그건 뭐냐면 집값 전망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집을 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뭐 전국 할 것 없이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론에서 발표 안 하더라도 매도 물량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언론은 뉴스를 생산해내죠. 뉴스는 어디에 있냐면 그냥 현상 파악이에요. 전망이 아니라. 지금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현상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현상 중에서도 자극적인 거.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볼 테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기속 때리라고는 사실은 보장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자극적인 걸수록 뭐냐면 일종의 확증 편향을 일으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정보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전망을 하려고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볼 때 숫자만 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거기에서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워딩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숫자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숫자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사실 역전세 문제고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역전세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뉴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건설사들의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건설사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부동산이 좋다면 뭐 건설사들이 왜 나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뉴스라고 보고 있고 좋은 뉴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건 부동산의 경착륙 그런 차원에서는 좀 좋은 뉴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다 나쁘다가 또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좋냐 나쁘냐는 거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사실에만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못해 최악의 사태 터지나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특히 그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사하고 조합원들하고 계약을 맺죠. 이 금액을 얼마에 내가 지어줄게. 그래서 지어다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공사비를 이렇게 정해
정해놨는데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원자료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이 생기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조합원들한테 건설비 올려달라, 공사비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원천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계약을 이렇게 맺어놨는데 그 계약을 넘어서 돈을 더 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조합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시간이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빨리 아파트가 지어져야 새 집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데 이 새 아파트가 늦게 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는 공사비를 더 받으려고 하고 조합원들은 혹시나 늦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줄다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면 입주가 지연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쨌든 이거는 단순하게 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조합원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한국이 수익률이요. 건설 공사를 해서 버는 돈의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주택 사업을 빼면. 그래서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플랜트라든가 토목 이런 분야는 거의 돈을 남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주택 사업은 사실은 그냥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거고 업황에 굉장히 달려 있잖아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돈을 많이 벌고 주택 가격이 빠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건설사들이 글로벌하게 비교해 보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왜 한국의 건설사들이 이렇게 됐냐?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워질 때 그 어려움을 누군가 3자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적자가 나면 회사가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안 팔리면 정부가 막 팔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정책 풀어주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스스로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맨날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 땅도 비싸게 사고 이래요. 그러다가 미분양 나면 막 울어요. 사달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도 일부 사주기도 했잖아요. 이런 현상이 반복하다 보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혁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가 어려워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기르는데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맨날 잘했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잘못했을 때 꾸중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그리고 도와줘야지 아이가 옳은 방향으로 클고 잘했을 때 잘했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설회사라는 아이를 키우는데 잘하면 네가 잘해서야 라고 하고 못하면 에이 내가 도와줄게 잘했어 괜찮아 너는 우리한테 중요해 이런다 애지중지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혁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건설사들이 아직도요 돼지머리 올리고 고사 지내고 있어요. 운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글로벌하게 보면 한국의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다. 저는 건설사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했기 때문에 건설사도 다녔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게 건설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야 건설사들도 더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시장의 어려움을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사회적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건설 산업이 어려워도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지금 GDP에서 4%에서 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의 혁신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한 거죠. 아파트가 안 팔리면 막 팔아줄게, 도와줄게, 당장 뭐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당 최근 들어서 한 7, 800만 원 들어요. 짓는데. 강남이건 어디건 다 똑같이. 강남이라고 그래서 뭐 금으로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일부 마감재가 비싸지면서 오를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 뭐 700만 원, 800만 원 들어요. 근데 그렇게 든 게 거래가 되면서 이제는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는 사실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원가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아주 시장이 업하기 좋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는 80% 초반대 원가율이고요. 아주 나쁠 때는 뭐 90% 초중반대까지 올라간 경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 원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비입니다. 그럴 거잖아요. 땅에다 짓는데 거기에다 물론 뭐 철근, 시멘트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단일 품목으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건 토지비, 용지비거든요. 아파트의 수익이 안 난다는 건 가격을 만약 올리지 못한다면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건설사들이.
그래서 가격을 못 올리면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건설사한테 있는 거예요. 뭐 철근 가격이 오르고 시멘트 가격이 올라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 못하고 시장은 계속 오를 거야.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예측하고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싼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면밀하게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뭐 철근이나 시멘트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아무리 많이 쳐줘도 8%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가격이 뭐 3, 40% 올랐다고 해서 분양가는 계속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좀 위축되고 분양시장이 하면 땅값도 싸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원가 구조상 물가가 올라서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는 그런 선입견을 좀 틀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가는 정해져 있고, 그죠? 아파트를 짓는데 이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땅도 이미 사놨고, 뭐 시멘트나 아니면 기타 건축자재 금액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익을 계산할 때는 내가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은 떨어지겠죠. 근데 심지어 미분양까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양이 나면 이 분양가를 할인 분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가보다도 싸게 팔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역마진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수익률. 이미 그런 걸 저희가 과거에 한 10년 전에 경험을 했었고, 그런 현상이 미분양이 증가할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건설사들이 일부 언론사를 또 보유하고 있고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건설사인데 막 건설사들 나쁘다, 주택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일부 악의적인 언론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기사들이 너무 현상 파악에만 주목하고 또 현상 중에서는 자극적인 이슈들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의 참여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들의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지 이게 되게 악의적으로 저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뉴스의 기본적인 속성 이게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려볼 필요가 있고 그걸 또 골라낼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머니인사이드 보는 거 아닙니까?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